대시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심지어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문장 내 대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문장에서 대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세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어쨌거나 이 문장 It is this book that inspired me to become a writer. 자, 여기서 that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장을 보고 별 고민하지 않고 that을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꽤 잘한다는 친구들도 이 문장의 that을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해요. this book이 선행사처럼 보이고 that 뒤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 inspired가 나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that을 주격관계대명사로 놓고 한번 해석해보죠. 그것은 내가 작가가 되도록 영감을 준 이 책이다. 뭔가 해석이 대단히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이 문장의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에서 주어를 강조할 경우 that이 마치 주격관계대명사처럼 보이죠. 이 문장은 내가 작가가 되도록 영감을 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책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이때 강조구문은 저를 꽤 오랫동안 괴롭힌 문법이에요. 독해하다 자꾸만 해석이 이상해서 왜지? 왜 이러지? 하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때 강조구문인 경우가 많았어요.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최소 50번, 최대 100번은 속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때 강조구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에서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인 I, 목적어인 Jane, 부사구인 in the park와 this morning을 각각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강조구문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때 사이에 강조하려는 걸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비동사도 시제에 맞춰서 들어가줘야 하죠. 주어인 I를 강조한다고 하면 주어인 I만 it was I that 이렇게 따로 떼어서 it과 that 사이에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 met Jane in the park this morning을 that 뒤에 쭉 써주면 됩니다. 문제는 해석이에요. It was I that met Jane in the park this morning.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아침 제인을 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를 한번 강조해보죠. It was Jane that I met in the park this morning. 이건 대시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네요. 대절이 제인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내가 오늘 아침 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인이었다. 자, 계속해서 부사구들을 한번 강조해보죠. It was in the park that I met Jane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 제인을 만났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공원에서였다. It was this morning that I met Jane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아침이었다.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가장 하기 싫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때 강조구문 설명하는 거예요. 칠판에 똑같은 예문 4-5개를 하나하나 다 써야 하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서 한 가지 영어와 한국어에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영어는 강조하는 걸 앞으로 보내나요? 뒤로 보내나요? 앞으로 보내죠? 반면에 한국어는 강조하는 것을 문장의 뒤로 보내요. 강조하는 걸 뒤로 숨깁니다. 가령 너 오늘 아침 공원에서 누구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어는 그건 제인이었어. 내가 오늘 아침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한국어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침 공원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제인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끝까지 듣다가 잘못하면 숨 넘어가요. 영어는 강조하는 내용을 먼저 딱 앞에서 얘기하고 부수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는 반면 한국어는 부수적인 이야기들 앞에 다 깔아놓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의문문 도치, 부정어 도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문장은 부분 부정문이야, 전체 부정문이야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떡하니 부정어를 위치시켜요. 그러니까 오해할 일이 없죠.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있지 의문문이야.
이 문장이 부정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 부정어를 앞으로 이동시켰어. 거기다 주어 동사 위치까지 바꿔놨으니 절대 혼동하지 마. 이런 느낌이죠. 반면 한국어는 문장을 끝까지 봐야 의문문, 부정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부정문은 맨 뒤에 가서 이중부정, 삼중부정으로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듯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해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든 영어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영어의 중요한 내용을 문장 앞으로 보내는 문법적 장치들이 더 발달되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동양의 언어와 서양의 언어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을 숨기는 언어의 경향성은 단순히 한국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중국 청나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옹정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옹정제는 황제로서 업무량이 정말 많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원래 일중독자이기도 했지만 한족 관료들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 쓸데없이 화려한 문장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한 번은 어떤 선비가 올린 상소문을 옹정제가 읽는데 무려 1만 자를 읽고 나서야 드디어 본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 글자에 한 대씩 맞으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일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일본계 다국적 회사라 회사에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번번이 토론에서 깨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서양인들이 일본어도 잘해서 한 번은 일본어로 토론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대화 방식을 비교해보면서 관찰해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대화나 토론을 할 때 항상 자신의 주장을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나 예시를 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숨기고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방식을 쓰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양 사람들과 토론을 하니까 10중 8구 토론에서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동양인들은 무의식 중에 이러한 말하는 습관, 글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서양인들의 대화 방식은 PREP 메소드라고 하는데, 유튜브 뒤져보니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쇼츠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PREP의 법칙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장,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탕수육의 근본은 부먹입니다. 그런 다음 설명,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탕수육은 원래 중국 음식인데 중국에선 튀긴 고기에 소스를 끼얹어 볶아 먹는 요리를 탕수육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먹은 막여주던 탕수육이고 외국인들이 한식을 지들 마음대로 바꿔놓고 이게 근본이라고 하는 꼴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으론 예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럼 반대로 중국인들이 비빔밥을 먹을 때 채소를 볶아 먹는 게 맛있다고 비빔밥 채소를 볶아버리면 그게 비빔밥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장, 끝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로 탕수육의 근본은 부먹입니다. PREP 메소드 또는 프랩 메소드는 사실 영어권에서는 학교에서 작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서양인들의 언어 습관이나 교육 내용들이 이들이 쓰는 언어의 문법, 그러니까 부정어 도치나 이때 강조 구문과 같은 문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창시절에 부정어 도치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한국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명한 이때 강조 구문은 한국어와 해석 방법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공부하기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어의 이러한 문법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어의 모든 문법들이나 표현들이 누군가의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쭉 살펴본 영어의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 의문문 어순 도치, 부정어 도치, 이때 강조 구문은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인다라는 영어의 일관된 한목적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러한 문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습하신다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문법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 잉글리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